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소식을 좀 전할 건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참 목을 매면서 하루속히 만들고 싶어 하는 원C D램을 SK 하이닉스가 다음 달 2월 달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그 작년 8월 달 소식을 한번 들춰보면 뒤처져 있던 SK 하이닉스 사고 쳤다. 6세대 D램, 원C D램을 얘기합니다. 이 D램 개발에 성공해서 AI 반도체를 질주를 한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10나노급입니다. 그러니까 11나노가 되겠죠. 그래서 5세대 D램, 이게 원B죠. 원B에서 거의 1년 만에 6세대 원C 개발을 해서 속도를 11%를 높였고 전력 소비를 30%를 다운시켰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여름 정도였죠. 작년 여름께쯤에 수율이 한 60% 가까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0나노급,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11나노 정도 되겠죠. 6세대 원C 미세 공정을 이용한 D램을 오는 2월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원C D램을 한 16GB DDR5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양산까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최근 원C DDR5에 대해서 양산 승인 매스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스 프로덕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스퀄이라도 불리는 양산 인정. 그래서 연속된 몇 개의 이 랏이라고 해요. 로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의 기본 단위인데 1랏이 웨이퍼 25장입니다. 그래서 모두 품질 및 수율이 만족해서 본격 양산을 할 수 있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D램 같으면 보통 뭐 DDR4, 5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 이상 돼서 90%그 정도 됐을 때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푸비라 그럽니다. 푸. 그래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이제 그 과정을 8대 공정이잖아요. 그래, 한 개 공정을 거치면은 요게 보면 지금 웨이퍼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 푸 안에 25개의 웨이퍼가 담깁니다. 그래서 이게 담겨서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OHT라고 해서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퍼라고 해서 자동 이송 장치죠. 그래서 요 이제 푸에 들어가는 웨이퍼 개수가 25개입니다. 요게 하나의 랏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가 이제 완전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반도체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성공했다고 알렸던 그 이제 원C DDR5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개발 단계였었죠. 개발에 성공해서 작년 9월인가요? 10월쯤에는 이제 그 수율이 한 60%까지 올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차선용 SK 하이닉스 미래기술 원장 CTO 부사장, 뭐 삼성전자에도 삼성 기술 그 SAIT라는 거 거기도 있죠. 마찬가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5일, 오늘이 18일이니까 그전에요, 타운홀 미팅에서 14일 매스퀄 양산 승인이 났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발 부서에서 제조 부서로, 그래서 원C DDR5 관리를 이관하는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면 정식 양산은 2월 초부터, 2월 초봐야 뭐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설 연휴가 시작되면, 설 연휴가 끝나면 아마 이 라인에선 설 연휴도 뭐 쉬지 않고 그 라인 정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간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업계 최선단 공정인 10나노급 6세대 원C D램 개발과 양산 모두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그 시기보다 앞서면서 D램 1위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저는 여기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머니투데이 기사거든요. 1위 기업 지위를 공고하게 했다.
D램 1위가 사실은 삼성이잖아요. 점유율로 세계 봐서 세계 1등이고, 만일 올해도 삼성전자가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D램을 1등을 한다 그러면 33년째 1등인데, 머니투데이는 뭐라면 D램 1위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하게 했다. 그러면 2019년부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뭐 항상 늘 이렇게 듣는 그 말이었거든요. 세계 최초. 뭐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항상 메모리 쪽에서는 항상 세계 최초였었는데 2019년부터 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격차란 말, 그 다음에 D램이라든가 낸드 이런 데서 SK 하이닉스나 또 업계 3위인 마이크론조차도 추월하지를 못했어요. 다 SK가 추월하고 또 이어서 마이크론이 추월하고 어떤 때는 또 마이크론이 추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머니투데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램 기업 지위를 1위 기업을 공고히 하게 됐다. 결국은 2024년도에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SK 하이닉스가 추월했거든요. 뭐 이제 그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에 되면 이제 뭐 결과가 상세 결과가 다 나올 건데 여기에 보면은 참 삼성전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인가요? 거기에서도 어젯밤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실은 원시 D램은 삼성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원시 D램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P4의 페이지 1에서 지금 이 원시 D램을 장비를 들여놓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P4의 페이지 1은 원래 낸드 플래시를 하기로 해서 P4F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11월 12월에 P4H 하이브리드 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는 낸드 플래시, 일부는 D램을 생산하기로 하고 C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영어로 알파벳으로 해서 1C, 1A, 1B, 1C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또 미국 쪽에서는 1알파, 1베타, 1감마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뭐 그게 그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1C D램을 생산을 해서 HBM4를 거기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1B D램을 가지고 HBM4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이 원시 D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SK 하이닉스의 이 개발 그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개발에서부터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쟁사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당장 6세대 원시 D램을 개발해도 하이닉스보다 최소 6개월이 뒤처진다는 얘기죠. 반도체계에서는 과거 후보할 주제였던 SK 하이닉스가 10나노 4세대 1A죠. 이때부터 삼성전자와 동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쳤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친 건 1B부터 제쳤죠. 그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SK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SK 하이닉스의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0나노대 11나노라고 알려졌습니다. 원시 미세공정 16GB DDR5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11%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전력 효율도 9% 이상 향상, 그리고 뭐 고객산 데이터 센터에다 적용하면 30%까지 에너지 전력이 요즘 뭐 전력 때문에 난리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원시 HBM, 원시 D램을 7세대 HBM4E부터
포2부터 이 로드맵이 여기서 정확히 나왔었던 거 이게 작년에 8월의 자료거든요. 그런데 연내 생산 준비 이게 24년을 얘기하는 거죠. 24년에 준비를 해서 25년부터 생산해서 공급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로드맵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벌써 작년 8월에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1월 이제 뭐 셋째 주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0나노대 D램 그런데 뭐 20나노대나 이런 때는 그 나노를 줄이는 게 뭐 10나노도 그냥 팍팍 막 이렇게 줄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1나노를 줄이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원 X, 원 Y, 원 Z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나노를 줄이는데 굉장히 뭐 1년에 몇 나노씩 막 팍팍팍 막 이렇게 줄였었어요. 그런데 원 A부터는 지금 이 줄이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천하의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좀 기술 개발이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가 갈수록 선폭이 좁아집니다. 선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원 B가 뭐 12, 13나노인데 지금 원 C 같은 경우는 지금 11나노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선폭이 좁아지니까 선폭이 좁아질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D램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 하나씩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잘만 만들면 좋은 품질에 또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300ml 웨이퍼에 딱 정해진 양이 있는데 많이 나오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생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원시에 가까울수록 공정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26년인가 예상으로 해서 원 D D램 개발을 지금 평택 캠퍼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 D D램이라 그러면 이게 10나노가 될지 아니면은 뭐 9나노가 될지 뭐 9.5가 될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은 이제 원 D D램을 삼성전자가 내년이나 후년에 완전히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10나노대 세상은 이제 끝나고 이제 한 자리 숫자의 나노로 갈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자 정리해 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원B D램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원C D램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어제 외국계 회사 반도체 임원 되시는 분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요. 원 A를 잘 만들어야지 원 B를 만드는 거고요. 원 B를 잘 만들어야지 원 C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A, 원 B가 안 되는데 갑자기 원 C를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야죠. 원 A에서 원 B, 원 B에서 원 C 이렇게 원 B의 강점을 효율적으로 원 C에도 옮겨오는 플랫폼 전략인 거죠. 그래서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주로 활용되는 원 C DDR5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HBM4, HBM3E 이제 또 12단위 시장이 열렸고 곧이어 16단위 열리고 그 다음에 HBM4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C DDR5 쪽에서도 월등한 실적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데도 DDR5를 생산했다 하지만 수율이라든가 성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최첨단의 원C DDR5를 만들어서 먼저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다가 공급을 하고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수율이라든가 성능을 테스트를 해서 올해 하반기가 됐든 뭐 내년 초가 됐든 HBM4E에다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HBM4E 같은 경우는 원C D램이 들어가면서 뭐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이렇게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력 효율은 9% 이상,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30% 이상이 전력 효율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7세대 HBM4E에 원C D램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HBM4E는 아마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원시 디램은 삼성전자가 지금 전사적인 전부 다 사람, 인력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지금 평택 캠퍼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원시 디램을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8월 달에 개발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발하는 순간부터 수율이 벌써 50%가 돼버리고 그동안에 지금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했더니만 지금 대량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의 D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의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거침이 없습니다. 무수히 뿔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데 HBM 뿐만 아니라 D램까지 그냥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을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